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셋 과외쌤이에요. 오늘은 피셋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피셋 점수 왜 낮나요? 피셋 점수가 왜 안 오르나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를 드려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남들 다 틀린 문제, 나도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들도 다 맞는 문제, 나만 틀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남들도 다 맞는 쉬운 문제 내가 왜 틀렸냐? 바로 실수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셋은 실수만 줄여도 점수 올라갑니다. 이건 100%예요. 실수 한 개 줄이면 2.5점 올라가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자.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오답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답 정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오답 정리를 했었어요.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이게 기존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뭐 A4 용지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내가 틀린 문제 있으면 그거 오려 붙여가지고 여기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왜 틀렸는지 한번 써보고 그 다음 내가 다 왜 틀렸는지 써보고 이런 것을 제가 오답 정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근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안 하는 일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일일이 다 쓰고 뭐 파일에다 끼거나 아니면 공책에다 이렇게 하고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시험지를 푸는 속도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뭐 모강 3개씩 풀고 뭐 2개씩 풀고 하는데 근데 오답 정리 이거 오려 붙이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결국엔 못하고 시험지가 계속 쌓여요. 시험지가 쌓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답 정리 왜 하는 거예요? 내 실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답 정리하는 시험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뭐 이틀 있다 3일 있다가 뭐 일주일 있다 오답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이 실수를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실수한 그 패턴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오답 정리가 굉장히 쌓여요. 오답 정리한 노트가. 그럼 이거 너무 두꺼워서 보기도 싫어요. 그럼 잘 보지도 않아. 근데 안 본다는 죄책감도 있어. 그리고 내가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오답 정리를 저만의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분 오답 정리하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봐요. 오답 정리 왜 하는 거예요? 실수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 줄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을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동 패턴을 바꿔야 한다. 물론 어떻게 해야겠다, 뭐 자세히 봐야겠다, 꼼꼼히 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암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행동을 바꿔야 실전에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때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이 더 잘 된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저만의 오답 정리 방법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 이제 오답 정리를 할 때 일단 그 컴퓨터로 표를 만들어서 인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모강 1회를 풀었어. 그럼 모강 1회라고 여기다 써놔요. 누구 어떤 뭐 강사 이름도 있겠죠. 그리고 몇 년도 모강 1회 이렇게 풀고 여기에다가 이제 틀린 문제 유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실수한 이유를 썼어요.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자료 해석에서 이 표만 보면 알 수 없는 건데 내가 알 수 있는 건지 알고 답을 체크해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조건을 누락해버렸다. 각주를 못 본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것도 한 개 넣었어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틀렸어. 이거 보통 퀴즈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거는 틀려도 별 타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표 해석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 뭐 이런 다양한 나의 그 실수 패턴을 쓰고 그 이 중에서 저는 한심이라는 것도 썼어요. 한심. 이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이 문제는 진짜 한심하게 틀렸다. 이런 것도 한심이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못 푼 문제가 몇 개인지 못 푼 문제의 개수를 써줬죠.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찍맛도 썼어요. 찍맛. 찍어서 맞은 개수. 제가 찍기도 전략이라고 했죠. 이것도 계속 경향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가 뭔지 쓴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핵심이죠. 비고. 이 비고는 뭐냐면 내가 모강을 풀었는데 뭐 계산 실수 2개 했어. 알 수 없는 거 1개 틀렸어. 조건 들어간 당연히 안 틀렸고 아이디어 뭐 한 2개 틀렸어. 막 이렇게 가다가 못 푼 문제가 최종적으로 뭐 8개야. 근데 찍어서 2개 맞았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틀린 건 뭐 한 10개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비거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내가 이 실수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행동을 바꿔서 고쳐야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각주를 못 봐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각주만 나오면 밑줄을 쳐야겠다. 이런 행동 패턴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이상이나 이하를 못 봐서 틀렸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거 나올 때 동그라미 쳐줘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선지를 보는 순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저런 방법도 써봤고 5번부터 보는 경우가 제일 많긴 했어요. 5번부터 역순으로. 그래서 5번부터 봤는데 5번에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3번까지 봤어. 시간 너무 많이 쏟았어. 그래서 다른 문제를 못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5번 풀고 만약에 답이 맞잖아요? 그러면 별표 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를 다 끝나면 내가 시간이 나오면 별표 치는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번 하나 보고 이걸 풀었기 때문에 4번도 보고 3번도 보고 이런 시간을 나한테 주는데 물론 다 풀었는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별표를 침으로써 내가 그래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 하는 그런 위안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를 좀 미련 없이 스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들을 적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건 이 오답 노트는 문제를 풀자마다 뭐 한 20분 정도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누고 내가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행동 패턴, 내가 바꿀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이게 밑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중복이 돼요. 나에게 필요한 행동 패턴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뭐 한 대여섯 개를 모았다가 나만의 행동 수칙화 하는 거예요, 행동 수칙.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그 행동 수칙 몇 가지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자마자 내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를 바로바로 생각날 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실수들의 경향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